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1%대로 조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는 견조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641선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6월 이후의 증시 흐름은 어떻게 이어질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증권 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감각적인 매수의 대가시죠. 1인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5월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오르면서 164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우선 좀 가장 특징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아무래도 저번 주 금요일부터 지금 외국인의 그런 순매도 규모 자체가 조금 많이 줄면서 지금 순매수로 조금 바뀌었다는 그런 점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적인 부분인데, 환율이 최근 들어서 급등을 보였다가 다시 좀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이런 외국인들의 그런 외국인들의 그런 환차손 자체가 좀 많이 이번에 좀 줄어들었다는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그런 순매수 규모 자체가 조금씩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흐름에 있어서 좀 가장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 자체는 이렇게 외국인들의 그런 순매수 전환에 대한 그런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추세적으로 좀 나타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조금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저번 주에 지금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지금 사상 최고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자체가 이번에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보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기술적인 지지라인 때 딱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좀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그런 지지적인 그런 반등 자체를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노려보기는 조금 힘든 자리인데, 그러한 미국 증시의 그런 기술적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증시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크게 이렇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틀째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은 매수다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1,700억 원 주식을 사주었고요. 환율은 다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증시의 흐름까지 짚어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1위님. 앞으로의 주식시장 흐름은 어떨지 대응 전략 좀 짜주세요. 제가 지금 사실 보는 관점은 너무 긍정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부정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글로벌 경제의 그런 리스크 자체가 전반적인 그런 상승분 자체를 좀 까먹고 있으면서 이러한 과정 자체가 좀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전반적인 그런 글로벌 투자처에 대한 그런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섣부른 예측보다는 우선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한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후적인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굉장히 강한 마인드로 지금 접근하기에는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불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흐름에 있어서 악재적인 그런 부분하고 호재적인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 장세 자체가 지금 좀 악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아무래도 호재에 대해서 좀 둔감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악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럽발 금융위기죠. 유럽발 금융위기가 그러한 부분 자체가 이제 앞으로 경기의 둔화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한반도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멕시코만 온유 사태가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고 그 규모 자체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 부분 자체가 환경적인 그런 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이번에 예민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에 이런 악재만 있는 건 아니고 최근 들어서 이런 호재 자체가 이 악재 때문에 지금 좀 묻히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호재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조금 잊고 있었던 그렇죠. 글로벌 경제 시장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그런 이익 순이익 증가율 자체가 지금 가장 높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펀드에 있어가지고 한국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펀드 자금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 그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펀드로서의 환매로 지금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이렇게 좀 짚어봤을 때 전반적인 이런 시장의 상황에서 그렇죠. 항상 시장 꼭 반등을 노리고 진입을 했을 때는 항상 시장 우리를 비웃듯이 언제라도 다시 하락을 다시 키웠었고 우리가 굉장히 공포에 많이 질려가지고 주식을 매도할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좀 잊지 마시고 현 흐름에 있어서는 너무 긍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현 흐름에서는 좀 비중 조절, 그렇죠? 포트폴리오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투자 자금의 그런 비중 조절을 좀 중점적으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종목별로 선택과 좀 집중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예, 악재에는 민감하고 호재에는 둔감한 주식시장입니다. 일단은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이리츠증권 방송에서 최고의 수익률 올리신 분 어떤 분인지 전화로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거상님. 예. 예, 오늘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 거두셨는지 들어볼까요? 예, 오늘 그 수익을 거둔 종목은요, 풍산이고요.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이 7.8% 수익을 거뒀습니다. 참고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추천을 한 종목은 아니었고요. 지난 그 지수 급락할 때, 급락한 이후에 지금 한 7거래일 정도 계속 보유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일단은 제가 추천을 드렸던 사유는 지수가 급락과 맞물려서 나름대로 가치주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일단 자산 가치 대비 일단 저평가가 일단 부각이 되었다. 이러한 좀 판단이 들었었고 결정적인 부분이 지수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 상황이 바로 그 전쟁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산 테마가 상당히 잠깐 좀 들썩였는데 풍산 같은 경우에도 그 탄피를 만드는 제조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것과 맞물려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가가 좀 상승이 할 것이다라고 일단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보유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장성과 또 수익성까지 함께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같은 좀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26,300원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예, 풍산을 공략하셔서 한 7거래일 만에 8% 가까이 차익을 거두셨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짜봐야 할 차례인데요. 거상님. 예. 거상님께서는 앞으로의 장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시장 크게 어렵게 보실 필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계의 경제 주춧돌 역할을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다우지수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열리질 않는데 다우지수가 심리적으로 일단 1만 포인트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우리 이제 지방선거죠.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기일이 우리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그 전까지 어떠한 이제 변동성이 나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서 아직은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하기에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고 오늘 역시도 당부를 좀 드립니다. 내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고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히려 좀 맞고 빠질 정강 후약형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올라와 준 만큼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기에는 지금에 있는 저항대가 1645포인트에서 50포인트 정도에 지금 놓여 있는데 올라가기엔 조금 수급적으로 더 살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보이면서 아직은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상황을 대응을 하신다라면 선거 이후에 좀 가치주 위주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1인님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공격적인 베팅은 무리가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거상님. 예. 예, 다음번에 또 좋은 소식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가치 있는 기업은 이것이 높은 기업이다 해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전문가의 종목 진단 추천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귀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리님, 예.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자, 오늘은 시장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좀 깊었는데 이러한 낙폭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좀 현금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망 테마에 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망 테마라. 테마주라고 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적인 이슈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식들의 그룹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특히 옥석을 가리기가 또 쉽지 않은 게 이 테마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0년을 주도했던 올해의 테마주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반기를 주도할 특징 테마주들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리님, 시작해볼까요? 예, 지금 우선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테마군 자체가 사실은 예. 테마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널려있는 테마가 굉장히 많은데 그 테마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좀 주가에 좀 낙폭이 좀 깊었었고 또 단기 반등이 좀 강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그 헬스케어 관련주인데요. 이번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 IT 코리아 미래 전략에서 보게 되면 그 10대 IT 융합 산업 육성 대책 중에 하나가 이
헬스케어주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미국 정부에 있어서 그 의료보험 개정법이죠. 그쪽 부분이 좀 계속 개정이 되면서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헬스케어라는 거는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분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아직은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헬스케어, 헬스케어라는 관련 이 테마는 예전에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흐름이 최근 들어가지고는 인터넷을 통한 그런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산간 지역에 있는 그런 환자분들도 실시간으로 의사랑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쪽을 계속 지금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고,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런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계속 정부가 지금 추진을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런 시장의 악재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반등의 폭 자체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관련주로서는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유비케어라든지 코롱아이넷이라든지 뭐 뷰웍스란 이런 종목이 있는데, 한 두 종목 정도만 좀 한번 잠깐 체크를 해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헬스케어주 중에 가장 주도주고 가장 대장주가 비트컴퓨터 쪽인데,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 악재를 통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다가 시장의 그런 상승률보다도 굉장히 급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헬스케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이 돼 있었었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좀 많이 아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주가의 상승이 좀 많이 컸었었는데, 사실 이 가격대는 조금 지금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좀 매수를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한번 보게 되면, 예. 유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 이번엔 어떤 종목을 봐볼까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 상승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예.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뷰웍스라는 종목도 사실은 헬스케어 관련주로 지금 묶여있는 그 테마에 묶여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 아까 비트컴퓨터와 약간의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조금 틀리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은, 시장에서 있어가지고 인기주고 인기가 없는 주식이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헬스케어주라고 하면 그냥 비트컴퓨터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매기가 이쪽으로 좀 많이 돌아가는데, 사실상 이 뷰웍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고 최근 들어서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로 수혜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 구간대 이런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낙폭이 굉장히 깊은 이런 구간대는 충분히 분할 매수 정도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의료 산업의 패러다임이 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유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도 비트컴퓨터는 최근에 급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뷰웍스 정도를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유 헬스케어 관련주를 유망 테마주로 꼽아주셨고, 그밖에 어떤 테마주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도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상 작년부터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자동차 부품주들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자동차 부품주라는 거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 1차 벤더, 2차 벤더로서의 그런 역할만 해왔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세계 들어서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의 한국 자동차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고, 기술력 자체가 좀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고, 또한 이번에 자동차 위기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 위상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 자체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완성차 관련된 이 자동차 부품들 같은 경우가 계속 시장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최근 들어서의 그런 흐름 자체가 이 시장 자체를 가장 크게 끌고 왔던 주도 업종이 IT 쪽하고 자동차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낙폭이 좀 많이 과대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반등폭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또 이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많이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종목들이 좀 몇 종목 더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또 관심을 좀 가지면서 대응을 하시면 투자에 굉장히 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종목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예.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자, 최근 들어서 우선 자동차 그 부품주들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나타나는 거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런 SL과 같은 그런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최근 들어서의 그런 고점 자체를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자주 나왔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현 구간 때 그쵸 좀 따라붙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우선 가는 종목들이 가는 패턴에서는 지금 더 갈 확률이 조금 높지만 이런 종목들은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풍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근 자동차 부품주인데도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부품주로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지금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SL이라든지 뭐 한일이라든지 이런 주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지금 못 따라 붙으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풍광 같은 그런 종목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들은 최근 들어서도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실적 역시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그중에서도 최근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두드러지는 풍광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또 다른 테마주들이 있을까요? 자, 뭐 우선은 지금 현 시장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은 시장의 악재에 대해서 그쵸 최근 주도를 했던 그런 업종 자체가 단기적으로 낙폭 자체가 깊었을 때 그런 종목을 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또 가장 시장의 주도주로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차지했던 그런 종목이 IT 쪽으로 해서 지금 LED, LCD 쪽이죠. LED, LCD 쪽도 마찬가지로 향후 지금 3D TV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제품의 교체 주기가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장성적인 그런 동력 자체가 아직까지 죽은 상황이 아니고 최근 들어서 계속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고 또한 실적 자체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LED 그리고 LCD 관련 쪽도 좀 한번 유심히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들어서 보통 주가의 흐름 자체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예.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뭐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리고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종목들은 다들 아시죠?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 자체가 시장의 흐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장에 있어가지고 이런 주도 업종으로서 그만한 실적적인 그런 증가폭 자체가 좀 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요게 지금 현 구간에 있어서는 그렇게 주식이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최근 들어서 그리고 최근 한 몇 년 들어서 굉장히 좀 주식의 상승률 자체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좀 놓치셨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의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쵸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하지만 한 2, 3년 정도의 그런 주가의 차트를 좀 보게 됐을 때는 이 주가의 그 상승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세 자체가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아까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추가 상승을 해왔던 그런 종목들보다 이런 일진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해 두시면 좋은 결과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전기차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는 이리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자, 전기차 관련주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좀 찾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기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향후 한 장기, 중기, 한 최소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를 바라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는 좀 굉장히 좀 적합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테마주입니다. 이 전기차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지금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지금 내놓게 되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계속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LG화학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화학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품이죠. 이 배터리 관련 그런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들어서 이런 전기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적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상승을 해오는 그런 모습 자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꺾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전기차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악재에 대해서 좀 눌림이 오는 그런 자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중간중간에 한번 공략을 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세제 혜택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전기차 업체들이 전기 스쿠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던데요. 예. 네. 지금 제가 계속 전기차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전기 스쿠터 쪽이 훨씬 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 때문에 제가 지금 포트폴리오에 S&T 모터스라는 종목을 한 종목 편입을 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 전기차 그 전기 모터 관련된 그런 업체로서는 뭐 지금 S&T 모터스라든지 계양전기라든지 지금 뭐 동양기전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있는데 우선은 뭐 계속 우리가 보유를 했던 그런 종목이죠. S&T 모터스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T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1인님이 포트폴리오에도 역시 들어있는 종목이죠. 예, S&T 모터스 같은 경우 계속 편입을 하면서 제가 단기적으로 지금 쉽게 놓지 않는 그런 종목이죠. 매수가 지금 800원대 지금 진입을 하면서 그래도 충분히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려주는 그런 흐름에 있어서도 계속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흐름은 이쪽 관련해가지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보통 장거리를 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아직 배터리의 그런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 거기다가 가격적인 측면 자체가 휘발유차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메리트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점을 좀 들면 이런 전기 스쿠터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배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서울 근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배터리 기술 자체가 지금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전기차가 가기 전에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테마 쪽은 아무래도 전기 스쿠터 그리고 전기 자전거 관련이 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길게 본다면 전기차가 맞겠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전기 스쿠터 관련 업종들을 살펴보는 게 또 맞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테마들이 남아 있을까요? 자, 이제 뭐 테마는 굉장히 많은데 예. 마지막으로 한 테마 정도만 더 하고 좀 요 강의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 주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화석 연료를 좀 많이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풀이로서는 그냥 똑똑한 전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낭비가 되는 그런 전력을 낭비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간대가 많이 쓰는 그런 전력 자체를 시간대가 안 쓰는 쪽에서의 그런 전력으로 대체를 한다. 그런 부분 자체의 이런 기술력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스마트 그리드도 지금 굉장히 그렇죠. 전기차 관련으로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한 최근 장기적으로 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시장의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낙폭이 심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도 좀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서는 뭐 LS 산전이라든지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누리텔레콤 그리고 옴니 시스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이 테마의 또 가장 큰 형님이신 한국전력을 좀 한번 잠시 보도록 할게요. 예, 한국전력의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공기업의 성격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하고 좀 많이 맞물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기료를 지금 많이 인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많이 개선을 하고 있고 또한
하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익 구조랑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료 자체도 조금 인상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 자체가 지금 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원전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스마트 관련으로 해가지고 이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한번 새로운 성장 모멘텀 자체를 지금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이 조금 무겁긴 하더라도 이러한 자리라고 하면 한번 충분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공략 가능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까지 올해 유망 테마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테마주의 속성을 바로 아는 것, 그야말로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강의 내용 잘 들으셨다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1위의 강의 내용 중 올해 유망 테마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사지선답니다. 1번 유헬스케어주, 2번 자동차 부품주, 3번 LED주, 4번 고량주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그동안 1위님께서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동우부터 볼까요? 보유하신 지 2달이 돼가는데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뭐 예. 최근 시장의 악재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지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시장의 그런 낙폭에 대비해가지고 의외로 또 동우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좀 심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우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동종 업체에 대비해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양호하다. 그리고 실적이 지금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주가 있을 그런 상황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포트폴리오로 제가 지금 좀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분명히 중기로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바라보시면서 그죠? 쉽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 않죠? 그죠? 쉽게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시청자 여러분이 한번 충분히 중기로 어떻게 종목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가져가는지 한번 좀 느껴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처음 추천드렸던 그때 그 시기 제 마음이랑 똑같습니다. 예. 이런 시장의 흐름 때문에 지금 좀 흐름 자체는 조금 나쁘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죠. 충분히 중기로 대응할 만한 그런 가격대고 언제라도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중기로 그대로 보유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동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좀 상승의 흐름 자체를 좀 잘 보여주다가 그렇죠. 시장의 악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전반적인 수급이 약간 꼬이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낙폭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승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좀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언제라도 지금 아직은 좀 탄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투심 부분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반등 자체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는 있어도 충분히
목표했던 그렇죠. 목표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면서 이 종목은 계속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닭고기 관련주는 최근 급락장 속에서도 주가 흐름이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닭고기 관련주들의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갖고 계신 종목은 팅크웨어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 꽤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권 내 계시네요. 예,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났다가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어떻게 보면 다시 그쵸 마이너스권까지 다시 갔는데 오늘로써 뭐 한 10% 정도 되나요? 한 10%의 수익권으로 아직까지는 좀 가져가고 있는데 팅크웨어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야 될 자리 자체는 그죠? 좀 틀립니다. 자,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번 같은 낙폭이 좀 과대있는 이런 구간에서는 저희 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밑에서 좀 많이 잡아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좀 대응을 했고요. 하지만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대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적인 그런 모멘텀이 좀 많이 부재했다라는 그런 시장의 판단이 좀 들면서 좀 주가가 좀 낙폭이 굉장히 좀 심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최근 블랙박스 관련해서 지금 테마가 지금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 향후의 성장 모멘텀 자체가 또 다시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단기 바닥권에서 이런 자잘한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싶고요. 우선은 이런 종목들은 중기적으로 끌고 가면 언제라도 그쵸 수익 자체가 좀 크게 나타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좀 보유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2만 원 주셨었는데 그 목표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예, 그 목표가는 더 유지되고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가는 사실 조금 더 높은데 예. 우선은 한 그 정도로 지금 잡고 좀 대응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자동차 모터 관련주죠. 전기 스쿠터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S&T 모터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수익권 내 계시네요. 흐름들 짚어주세요. 예, S&T 모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의외로 좀 강한 게 최근 들어서 이런 장세에 비해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한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주도 업종에 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가장 인기가 있는 그리고 매기가 몰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의 낙폭에 비해서 좀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S&T 모터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종목 비중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한 5% 정도의 비중으로 좀 가져가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하지만 그 상승력 자체가 굉장히 한번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 가격대라면 한번 그대로 한 5%의 또 비중이라면 충분히 한번 가져가면서 대응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또 하락하는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비중 자체를 한 10% 정도 늘리면서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중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의 주도 업종이죠. S&T 모터스 들어봤고, 자, 이번에는 신성홀딩스를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이 어떤지 짚어주세요. 자, 신성홀딩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가 예. 좀 수익이 많이 났다가 다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지금 좀 도는 흐름 자체가 좀 나왔습니다. 자, 신성홀딩스는 이 종목도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끼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또 최근 들어서 저희 클럽에 지금 포트에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서는 지금 포트에 좀 편입을 하면서 한 3번 가량을 먹고 빠지는 그런 형식으로 좀 대응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태양광 쪽이죠. 최근 들어서 멕시코만에 그렇죠. 멕시코만의 지금 원유 유출 사건이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좀 나와주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태양광 쪽으로 그렇죠. 환경 문제에 관련된 이런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지금 한번 부각 자체가 좀 될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이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 부분 자체를 이번 1분기 때 수주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실적적인 그런 모멘텀 자체가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20% 가까운 그런 수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돌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면 차라리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현 구간에서는 또 굉장히 한번 급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그대로 또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성홀딩스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 종목이 더 있었죠. 한국카본도 살펴보겠습니다. 앞 시간에 손실이 참 컸었는데요. 손실률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예. 사실상 손실이 한 마이너스 한 20% 정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약에 기점으로 해서 저점부터가 필요 없고요. 오늘
시점으로 해가지고 한 2차 매수 정도로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은 최근 들어서 그 나로 관련이죠. 지금 6월 달에 들어서 나로 관련들이 오늘 좀 폭등을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우주항공 쪽으로 좀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테마군에 살짝 묶여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이 이번 1분기 때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흐름 자체가 좀 낙폭이 좀 심했던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아지고 있지만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좀 굉장히 많이 저평가돼 있고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대로 그렇죠. 2차 매수로 현 시점에서 2차 매수로 물량 자체를 20% 정도의 비중으로 좀 늘리면서 이 종목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호부터 한국카본까지 1위님께서 그동안 들고 계셨던 5종목을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하나 더 있으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현 구간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또 관심을 가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예. 노루홀딩스라는 종목과 그리고 노루페인트라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노루홀딩스라는 종목은 보통은 이제 홀딩스라는 건 지주회사의 그런 개념인데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질적인 그런 기술력은 이 노루페인트라든지 이 관련 자회사라든지 이 계열사들이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루홀딩스 그리고 노루페인트 같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좀 무방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그 전자종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그 컨소시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얼마 전에 상한가에 거의 잔량 자체가 한 400만 주 정도가 쌓이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그런 물량 자체를 좀 막고 지금 다시 좀 하락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이 노루홀딩스라는 종목은 지금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소외가 되다 보니까 회사의 적정 기업의 가치보다 지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러한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 전자종이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부분 자체가 좀 맞물려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 좀 적정한 그런 가치를 좀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루홀딩스는 지금 거래량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 자체는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 자체를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노루홀딩스도 충분히 지금 저점 공략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비중만 조금 조절하시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현 구간에 있어서 오늘 가격이 4,960원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현 가격대 정도로 지금 편입을 시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제시해 주세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목표가는 사실은 이 기술력, 이 전자 잉크 쪽이죠. 전자 종이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 자체가 아직 열려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어떻게 열리나에 따라서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잉크테크가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던 이유 자체는 이 전자잉크 관련돼 가지고 원천적인 그런 기술력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노루홀딩스가 지금 삼성전자 지금 컨소시엄을 만드는 이 전자 종이 관련 이 코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아직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높게 잡을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7,000원 정도, 7,000원에서 한 만원권 선 정도로 보시면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우선은 저점 라인대가 우선 깨지는 그런 흐름에서 한 4,600원 정도로 보시고 단기 대응하실 분들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노루페인트를 자회사로 갖고 있는 노루홀딩스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 하셨고요. 또 단기적으로 장기적인 목표가를 7,000원에서 만원 주셨고 손절가를 4,600원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1위님께서 갖고 계신 종목들은 다시 한번 출연하셨을 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고순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1599-7770번 전화 주신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왕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상담을 해드릴까요? 네,
동양 EMP인데요. 동양 EMP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나 갖고 계세요? 1,500원에 30%입니다. 1,500원에 30%요? 예. 예, 언제 사셨습니까? 4월 말쯤 샀습니다. 4월 말쯤이요? 네. 오늘 다시 매수하신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예. 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5.8% 상승했는데 특별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그동안에 좀 쭉쭉 좀 내려가서 예. 처음엔 많이 올라갔을 때 제가 팔았어야 되는데 예. 못 팔고 있다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 타임 놓쳐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겨우 조금 왔는 것 같아요. 예, 욕심이 참 언제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그 회사인지 예.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목표가를 또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궁금해서요. 예. 늘 전화를 제가 늘 몇 번 했는데 오늘 겨우 연결됐습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을 회복했으니까요. 네. 저희가 좀 자세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행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전화 끊죠? 예, 이리님. 예. 네,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팬이시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좀 진단해 주세요. 네, 지금 안 그래도 좀 잘 진단을 해드리려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동양 EMP 같은 경우는 그 전원 공급 장치 제조 업체죠. 최근 들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거의 삼성전자의 한 90% 정도가 지금 좀 납품이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LED TV라든지 LCD TV 쪽으로 그 전원 공급 장치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납품이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향후 그 성장성적인 측면으로 이 종목을 좀 많이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LED 쪽이라든지 이런 아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LED 쪽, LCD 쪽 이쪽으로는 시장 자체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품 업체인 이 동양 EMP 같은 경우는 계속 수주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실적적인 부분도 지금 계속 좀 차후에 계속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가 좀 굉장히 많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LED 쪽 같은 경우는 3D 관련해가지고 또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있어서 그런 교환 주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빨라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업체들, 이쪽 업체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자, 현재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종목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LED, LCD 쪽 장비 업체들이 좀 상승을 좀 해주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왔는데 이런 고점 라인대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특정 세력 쪽에서의 그런 흐름 자체가 물량 자체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그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실적적인 부분, 성장성적인 부분 자체가 지금 맞물려 가면서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 들어서의 그런 시장에 굉장히 좀 적합한 주도주로서의 그런 역할 자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폭 자체도 좀 클 수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가격대 조금 고생을 좀 하시다가 이제 매수 단가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은 우선 단기로 봤을 때는 시장이 눌리면 당연히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한번 목표가를 한 15,000원 이상권으로 잡고 가셔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시장의 상황이 이번 저점을 좀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나 아니면 시장의 상황 자체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다시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한 10,000원권 선 정도에서 한 10,000원권 선 정도에서 우선은 50% 정도로만 매도를 하세요. 50% 정도로만 매도를 한다라고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 자체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면서 그렇죠?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000원 선을 깨지 않는 흐름으로 그대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올 때는 이 종목 목표가를 우선은 한 15,000원 선 정도로 잡으시고요. 중기적으로 한번 보유를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예, 이리님 진단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리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입니다. 1위의 강의 내용 중 올해 유망 테마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뉴 헬스케어주, 2번 자동차 부품주, 3번 LED주, 4번 고량주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없는 곳에 승리 없다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증시를 자주 전쟁의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쟁에서 단순히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단순히 자금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겠죠. 자, 저희 대박클럽과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효과적인 전략들, 적절한 전술들 짜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